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1800선이 조금 못 미친 1793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계, 화학, 건설업종 하락폭이 컸는데요. 특히 LG화학을 시작으로 호남석유, 금호석유는 각각 5%, 3%의 급락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70선을 내주면서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지는 센투자플러스 먼저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 있습니다. 02-3153-2613번 또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익 보고 있는 종목이시거나 아니면 고민되는 종목들 저에게 문자 주십시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투자플러스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도표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도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첫 번째 레포트는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셀트리온입니다. 램시마 국내 시판허가 획득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전일 셀트리온의 관절염 치료제인 램시마가 국내 식약청의 시판허가를 받았습니다. 램시마는 대표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동등성 입증 시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모든 적응증에 사용 가능한 외삽이 인정되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 외에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건선 등에도 처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약가 협상을 거쳐 3분기 중 램시마의 국내 판매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셀트리온은 EU 국가 등 선진국을 포함하여 총 100여 개국에서 램시마의 제품 허가 및 시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시장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유럽 의약청 승인이 예상되어 글로벌 시장 출시가 순차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램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레미케이드의 글로벌 매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4%의 양호한 성장을 나타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이 전체 매출의 61%, 유럽과 남미 등 신흥시장이 30%, 일본과 중국이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초의 글로벌 항체 바이오 시밀러로서 램시마는 오리지널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대규모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각국의 시장 성장성과 보험 시스템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오리지널 시장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램시마의 제품 허가 및 글로벌 판매를 감안한 셀트리온의 실적 전망에 대한 가시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은 2세대 항체 바이오 의약품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와 글로벌 경쟁자 대비 앞선 제품 개발과 램시마 등 바이오 시밀러의 순차적인 판매 허가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증가로 중장기 성장성이 견조하다는 판단이며 목표 주가는 42,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아트라스 BX입니다. 높은 수익성으로 주가 저평가 탈출 전망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아트라스 BX의 2분기 잠정 실적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 매출액 1171억 원과 영업이익 20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 17.9%의 놀라운 수익성 개선은 아트라스 BX의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달러 환율과 원자재 가격의 두 가지 외부 변수가 우호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데 2분기 말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수준을 기록하면서 수출이 많은 아트라스 BX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었고 원자재 가격이 기말 톤당 1800달러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높은 실적 개선을 기록한 아트라스 BX의 하반기 실적 전망 또한 긍정적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4분기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하반기 주문량 증가에 따라 판가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시장에 관심이었던 설비 증설 이슈가 하반기 구체화될 경우 성장성 제한에 따른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면서 주가도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아트라스 BX의 설비 투자 계획은 3분기에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제외하더라도 아트라스 BX의 높은 수익성과 시가총액 절반 이상의 1,485억 원이라는 높은 현금성 자산, 3.2%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감안할 경우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어 매수 접근이 유망하다는 판단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한 2분기 실적 개선과 하반기 우호적인 외부 환경 지속 전망에 따라 2012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을 각각 0.7%와 11.2%로 상향 조정하며 대우증권에서는 아트라스 BX의 목표 주가 36,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마지막 레포트는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대덕 GDS입니다.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들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대덕 GDS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창사 이후로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연간 매출은 4,6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0.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연성 PCB에 대한 설비 투자 확대 및 카메라 모듈량 RF PCB 매출 증가로 TV 부분의 낮은 성장세를 만회하면서 높은 성장세가 2011년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RF PCB를 포함한 연성 PCB 매출 비중이 2010년에는 23%에서 2011년에는 30%, 2012년에는 38%로 확대되면서 마진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 GDS는 대덕전자와 협력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2013년 이후에 MLB 부분의 제품 믹스 개선으로 마진율 호전이 예상됩니다. 대덕 GDS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인 R&D 및 설비 투자를 통해서 1년에서 2년 안에 기술 갭을 축소하여 HDI 비중을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2년 3분기에는 태블릿 PC형 MLB를 생산하면서 모바일 기기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2012년 실적 기준으로 대덕 GDS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은 편입니다. 현재 대덕 GDS의 PBR은 0.8배이며 PR은 7.1배로 현재 PCB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과거의 TV 및 셋탑박스형 저층 PCB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관계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신모바일 기기 비중 확대로 산업용 PCB 업체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대신증권에서는 대덕 GDS의 목표 주가 18,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센 투자 플러스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먼저 두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센 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님,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상담 센 플러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주식 시장 참 좋지 않아서 투자하시기 참 힘드시죠?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시고 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매수가는 53,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70% 가지고 있어요. 53,700원의 비중 70%요. 네, 현재 오늘 3.5% 상승하면서 58,100원 조금은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이게 좀 괜찮다고 해서 예, 이제 샀는데, 계속 이렇게 조정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또 유럽 쪽으로 저희 안 좋으니까 네, 이것도 같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중을 70% 실으셨으면 이제 회사에 대한 믿음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믿음은 100% 하고 싶을 정도로 네.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사신 종목이시니까 강한 믿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전망 봐드리고 또 목표가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인터플렉스입니다. 매수가 53,700원에 비중이 70%라고 하네요. 단기적인 전망과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인터플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고 올랐다는 것 자체는 일단 이익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요 근래 종목을 잘못 사면 거의다가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에 매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면은 어떤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에 대한 양대 메이저인 그 애플하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실적도 거기에 따라서 일단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아마 나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추가적인 생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어떤 수요에 대처하는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인터플렉스는 현재 보면은 모든 어떤 기업 가치는 앞으로 성장성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미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어떤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터플렉스는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121선에서 계속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충분히 121선에서는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120선의 저가를 확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20일과 60일이 데드가 난 이후에 이번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60일 자체가 우상향으로 틀지를 못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제는 조정을 단기간에 끝났다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올라온다면은 비중이 70%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을 텐데, 현재 70%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온다면은 6만 원에서 직전 고점인 6만 3천 원 언저리까지 일단은 반절을 이익을 실현해서 일단은 이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를 추가적으로 더 수익을 내든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시간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6만 원 이상에서 일단은 반절 이익을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인터플렉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해드렸습니다. 또 회사에 강한 믿음이 있으신 만큼 큰 수익률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센 투자 플러스 먼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3번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K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남은호 원장님 한번 도와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석유화학 종목들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K는 좀 탄탄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SK 그룹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를 인수한 이후에 하이닉스가 리스크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본격적인 반도체 관련되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룹적으로는 본다면 굉장히 좀 호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2, 4분기에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SK그룹 지주회사 측면을 본다면 이노베이션과 텔레콤의 좋은 실적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이제 바닥권에서 본격적인 이 자체의 어떤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SK그룹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양호한 주가 흐름들이 향후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 시점을 좀 진단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SK 보시면은요, 지난 2010년에 한 7만원대 거래가 되던 부분에서 23만원까지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점부터 그리고 23만원대까지의 어떤 강세가 나왔던 부분을 피보나치로 돌려보았을 때 현 지점은 반 정도가 되겠네요. 즉 2010년 바닥에서 2011년 고점까지의 가격에서의 현재 반 지점에 와 있는 부분이고요. 공교롭게도요, 이 지점은 지난 23만 원대에서 그리고 2012년 3월 달에 형성되었던 고점을 잇는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지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조정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6월 달 바닥권 11만 원대에서 지금 16만 원까지, 15만 원까지죠. 약 한 40%를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관들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19만 9천 원 정도로 기관들은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리포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장세 대비 리포트에 대한 적정한 디스카운트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한 30% 정도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만 원이라면 약 6만 원 정도는 할인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매수 가격은요, 조정이 좀 들어온 부분 타이밍에 맞춰서 한 14만 원 정도, 14만 원권에서 적정 매수 타겟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좋거든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과거 이제 6월달 같은 경우 6월 말부터 7월까지는 기관들도 매수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현재 단기적인 어떤 좀 쉼이 없었다, 휴식이 없었기 때문에 적정한 좀 휴식이 나온다면 좀 더 템포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추가적인 매수, 추격 매수보다는요, 한 14만 5천 원 이하권 정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SK 매수는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라는 조언 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입니다. 매수가는 6,68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단기적인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최근 상승하면서 다시 7,000원 선 회복했습니다. 정태식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비트컴퓨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비트컴퓨터는 뭐 대선 테마로서 그동안 좀 많이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기업의 가치보다는 단순하게 테마로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테마주는 조심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트컴퓨터의 어떤 헬스케어 관련 부분은 꾸준하게 성장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상당히 어떤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고평가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가는 고평가 자체를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돼서 올라갈 때는 충분히 고평가도 우리가 즐길 수가 있거든요. 현재 보면은 비트컴퓨터는 요 근래에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기회를 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가져갔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러나 위에 보면은 8,700원 언저리가 매물대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 앞전에 보면은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던 자리가 8,700원 언저리고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며칠 한 보름 전이죠. 올랐다가 그 언저리에서 그 조정받은 자리가 8,700원이기 때문에 올라온다 하면 8,500원 이상에서는 일단은 물량을 이익을 실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 또 일부 이익 실현 의견 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을 상담 도와드릴까요? 효성요. 효성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해주가는 62,000원이고요. 네, 62,000원에. 비중은 10%는 10%인데, 네. 뭐, 자꾸 이제 내려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요? 네, 오늘도 4%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45,950원, 매수가에는 예. 많이 못 미치는 가격대인데요. 좀 매도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62,000원까지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요? 좀 주식 투자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한 중기.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예. 편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수가 근처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예.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효성입니다. 매수가 62,000원에 비중이 10%고 중기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이세요. 남은호 원장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오늘 하락폭이 좀 커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근 이제 화학 종목들의 최근 며칠 동안의 연속 하락 좀 굉장히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의 효성의 오늘의 하락 부분들은요, 효성 자체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업종 내의 전반적인 리스크가 동시에 묻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요,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막판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결국에 어떤 꼬리를 좀 달아놓은 그런 모습인데요. 효성은 이런 저가 매수세 유입이 다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은 흐름들입니다. 일단 효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린다면요, 이 중공업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공업 부분에 한 마이너스 500억 이상의 이러한 적자들이 결국 이제 합성섬유라든지 스판덱스 분야에서 상당히 좀 좋은 이익을 내고 있는 효성의 이익을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스판덱스 크레오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 20년, 출범한 지가 한 20년 된 상품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 25%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함으로써 현재 세계 1위. 이 세계 1위라는 숫자가 결코 만만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차후에 새로운 가치 평가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이 약세장 흐름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치 평가보다는 현재 이익을 당장에 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공업
부분에서의 이 적자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완화되어야지만 본격적인 주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지점은요, 펀더멘털 차원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지점까지는 일정한 시간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한 달 정도의 기간인 정도 지나야지만 본격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저가 매수에 나서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현재의 비중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 지점 이후에 물타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타기는요, 떨어지는 지점에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지점에서 물타기를 강하게, 저는 보통 2배수 물타기를 권해드리거든요. 10%의 비중이라면 떨어지고 나서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되는 지점에서 20%를 추가적으로 매수함으로써 단가를 낮추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평균 단가에 맞는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권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기술적으로는요, 효성은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봉착하게 되면은요, 매수보다는 매도 욕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4년대 저가에서 그리고 2010년대 고가까지의 상승폭에서 현재는 반을 더 하락한 한 30% 지점밖에 되지 않는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가격대가요, 이 한 5만 7, 8천 원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5만 7, 8천 원의 가격을 위에서 지지가 되었다면 한 단계 더 기술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감으로 인해서 투매까지 겹치는, 즉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폭으로 본다면은요, 일단 이런 현재의 진폭의 내용을 본다면은요, 단기적으로 가격은요,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점은 일단 45,900원까지니까요. 일단 45,000원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 데에서 반등이 난다면 여기서는 1차 반등이 한 5만원까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강한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에 대한 추가 매수에 관한 전략은 좀 비중을 생각하셔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태식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매수가는 10만 500원에 비중이 좀 있으세요. 50%입니다. 현재 현대제철은 8만 원 선이 꺾이고서는 최근 다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태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대제철이 사실 요즘에 보면은 올해 1월 달에 반등을 시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장기평을 얻어맞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철주 같은 경우는 그 후판 가격이라든가 지금 조선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후판의 수요량 감소에 따른 어떤 제철주의 이익 감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철강 업황 자체가 중국의 지속적인 생산 물량 증가로 인해서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철강 시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업이라든가 전방업체인 건설업이라든가 조선 뭐 이런 부분들이 좋아야 철강 업황도 좋아질 텐데 현재 철강의 전방업체인 이런 건설이라든가 조선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제철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매수가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손실이 지금 한 30% 정도 났기 때문에 많이 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매도 시기를 이미 또 놓친 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겠고요. 그러나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74,000원이 어떻게 보면은 앞전이라든가 작년 2010년도, 2009년도 이 자리가 굉장히 지지력이 강했던 자리가 74,000원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74,200원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74,000원이 깨진다면 일단 물량을 반절을 축소하는 것도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은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74,000원 깨진다면 일단은 반절을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나머지는 좀 빠지더라도 좀 기다리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74,000원 지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그냥 가져가시고 다만 어떤 업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등 시 물량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해서 손실폭을 줄이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74,000원 깨질 시 50% 일단은 정리를 해서 가볍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74,000원에서 손절 대응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늘 큰 폭으로 빠진 건설업입니다. 현대건설인데요. 매수가는 71,000원에 비중이 15%라고 하시네요. 너무 내려가서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남 원장님 도와주시죠. 7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현 가격이 57,800원이니까요. 일단 뭐 상당 부분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좀 DTI 규제가 완화가 된 소식이 있었고요. 또 지금 그 올해 해외 수주 실적 자체가요, 전년 대비 245%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번 악재가 하나 나왔다면 사실은 뭐 필리핀 지하철 수주를 못했다. 사실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조차 강하게 좀 들어가면서 일단 현대건설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건설업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국내 건설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중동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중동의 안정감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중동의 안정감은 역시 글로벌 유가와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외적인 어떤 안정감이 차지를 한다면 유가의 상승은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조선이나 화학 그리고 건설 업종의 어떤 그 발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리스크가 좀 희석이 되는 부분이 곧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건설 종목도 거의 이제 바닥에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중국에서의 지수 반등이 반드시 좀 필요한 업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상위 지수가 바닥권에서 이제 거의 지지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유가의 상승 그리고 이 유가의 상승에 따른 해외 발주의 증가 그리고 국내 소비의 어떤 그 진작책의 다양한 흐름들 속에서 회복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자, 현대건설 또한요. 2007년 이후에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 가격대 즉 57,800원인데요. 57,000원을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순간적으로 55,000원 정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요. 충분히 지지권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 시점부터의 이 반등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 시점부터의 반등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인 저항을 받는 부분의 가격은요. 한 6만 3, 4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6만 3, 4천 원에서 단기적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신 7만 1,000원의 가격까지는 좀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을 정도 돼야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과 맞춰가지고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1차 목표치의 어떤 롤링, 끊어치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좀 보유를 계속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단계에 현 시점 와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건설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만큼 현대건설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방법 두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13번 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꼭 적어주셔서 저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상담 도와드릴까요? 기아차에. 기아차요. 예. 기아차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77,000원에 네. 80%입니다. 77,000원에 80%요. 예. 네, 매수가로 봐서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4월 중순쯤 매수했어요. 네, 지난 4월에 매수하셨어요. 예. 네, 80%를 사셨으면 기아차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기아차의 어떤 점을 좋게 보시고 투자하셨어요? 오늘 뭐, 차도 두 종목이나 나오고, 네, 또 뭐, 실적도 좋아지고, 예, 여러모로 봐서 좀, 아마 좀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 요즘에 기아차는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연이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점도 참 좋게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저는 이걸 그 당시 살 땐 뭐 그때는 시간도 좀 좋았고 이래가지고 한 8만 한 5천 원까지를 보고 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은 못 보겠고 예. 한 8만 원 전은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7만 7천 원을 하셨는데 좀 단기적인 목표가 8만 원 도달은 언제쯤 가능할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그 점 유념 깊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태시 전문가님 기아차입니다. 매수가 7만 7천 원에 비중이 80%라고 하시네요. 단기적인 목표가 8만 원 언제쯤 도달 가능할 건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기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아차는 사실 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기아차 위상이 좀 옛날하고는 비교가 없을 정도로 커졌고요. 그동안 또 일본 업체의 어떤 대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업체들의 약진이 상당히 지속이 됐다.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기아차의 경쟁력이 옛날하고 비교해서는 뭐 품질력이라든가 또 디자인 뭐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아차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좀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사실 예측이지 그것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간다 못 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한번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는 기업 실적이 2009년도부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기아차는 8만 원 언저리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2011년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쩌면은 8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매물을 압박을 받고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어떤 모멘텀이 8만 원 언저리에서는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청자님께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은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8만 원 언저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실현해 주자. 그 이유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흔히 그 어깨에서 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깨인지 그런 머리 꼭대기인지 아직 충분히 갈 수 있는 허리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본다면은 우리가 현재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8만 원을 어깨로 인식하고 일단은 물량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걸 권해드리겠고요. 8만 원까지 보시되 8만 원 이상 올라오면은 일단은 반절을 매도를 해서 이익을 실현해 확정을 져주시고 나머지 반절은 좀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종목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28만 6천 원의 비중이 10%인데요.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세요. 잘 나갈 때는 현대모비스 40만 원도 찍던 현대모비스였는데요. 남 원장님 도와주시죠. 우선 뭐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축하드리고요. 현대모비스는 제가 근무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애착이 가는 종목인데요. 상당 부분 고점에서 지금 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장기 수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증권 관련 전문가들에게 묻는다면 지금 제일 분석하기 힘든 종목이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현대차 3인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모비스. 굉장히 좀 현재 상황은요. 좀 굉장히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안 속에서도 유럽 쪽에서는 또 약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적도 상당히 좀 개선되어 있는 부분. 과연 이러한 실적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반영됐다면, 즉 과대평가됐다면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저평가가 되었다면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의 자동차 3사의 가격은요 가장 적정한 가격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지점은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계속 해 나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흐름들 속에서 좀 매수 매도하는 전략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따라서 추세가 다시 한번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금의 시간을 더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일단 뭐 28만 원대 샀으면 사셨으니까요. 단기적인 어떤 그 목표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에서요,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뚫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삼각
수렴의 어떤 패턴에서 현재 돌파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지수대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들은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관들이 최근 이제 현대모비스에 대한 어떤 2,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3, 4분기까지 점유율이 계속 높아질 것 같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을 본다면 일단은 또 수급적인 탄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1차 목표치는요, 적어도 31만 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겠나. 31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저는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치니까요. 31만 원을 넘어서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현 시점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31만 원의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단기적인 목표가 31만 원 선,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매수가 5,820원에 비중이 30%. 최근 하락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몇 번의 급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4,910원, 2% 조정받고 있는데요. 정태시 전문위원님 도와주시죠. 예, 크로바 하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사셔가지고 손실이 났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할 종목이 아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성장 산업인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지금 무선 충전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몰레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아몰레드하고 무선 충전기는 앞으로 성장의 어떤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크로바 하이텍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보면은 크로바 하이텍 특징은 60일이 우상향인데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을 60일까지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유럽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증시 주변 여건이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단기적으로 다시 급락을 하고 그리고 또 60일에서 반등하는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예, 지금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빠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언저리까지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크로바 하이텍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대로 가져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크로바 하이텍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을 해보자 하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 14만 9천 원에 비중이 20%. 대응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요. 삼성 SDI 오늘 조정받으면서 0.36% 약보합권에서 13만 9천 원 장을 마감했습니다. 안 원장님 도와주시죠. 남 원장님 도와주시죠. 예, 삼성 SDI 반등의 지점에 거의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될 타이밍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급 개선과 외국인들의 어떤 파생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투기적인 매매들이 좀 사라져야지만 본격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PDP와 지금 대표적인 이제 PDP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CRT 부분은 많이 이제 접어든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2차 전지, 소형 2차 전지 세계 점유율 1위로서의 기업으로서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등의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확장되면서 실적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변화가 지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 시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저평가인 상황이면 틀림이 없겠지만은요, 추세적으로는 수급의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적정한 트레이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대형주는요,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을 좀 가져가기는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0월부터 형성되었던 이 추세가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오늘 이제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앞으로 즉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한 14만 한 2, 3천 원대까지 이 라인에 다시 올라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선물과 함께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야지만 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14만 한 2, 3천 원까지 이번 주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어떤 그 새로운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투자자문사들의 레버 카운트 같은 경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추세 하락이 일어난다면 새로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우선 기대되는 부분은요, 이번 주 안에 이 14만 한 2, 3천 원권 회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 가격을 회복을 한다면 다시 한번 추세적 상승으로 15만 원을 넘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매도보다는 물량이 작다면 조금 더 매수를 했다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대응도 무리가 없겠다. 그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또 단기적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정택시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 18만 1,00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요. 궁금한 점은 매수가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정택시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SK이노베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에너지라든가 화학, 그다음 윤활유 이런 부분에 지주회사입니다. 거기다가 또 자동차 배터리 공장이 이제 하반기에 준공이 될 거 이렇게 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인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도 진출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원유 가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질 때 정제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유 부분에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또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정제 마진이 확대되면서 그 부분의 수익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근래 원유 가격이 80불대로 떨어졌다가 요 근래 다시 반등을 서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도 어느 정도 이제 이어져갈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11만 7천 원을 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12만 원 언저리에서 바닥이 나오고 있고 현재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삼각수렴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 위치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빠질 때 추가적인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악재는 반영됐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가 이럴 때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매수를 한다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아마 내려갈 겁니다. 때문에 한 20% 정도 가져가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10%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다만 좀 하락할 때 골라서 그때 들어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하락 조정장에서 또 대응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두 가지 종목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21,200원에 비중 10%, NC소프트는 21만 1,0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네요. 남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SD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 자체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삼성 디스플레이 출범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LG 디스플레이가 좀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물량 측면으로 본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의 약 3배수 정도 되는 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분명한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기존의 LG 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그 거래선들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의 흐름들은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수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디스플레이 업종들 대부분이요, 짝수년의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굉장히 좀 좋은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는 게 통상적인 흐름인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올림픽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이 썩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에 본다면, 이제부터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미리 매도하지 마시고요, 조금 그대로 매수 상태를 유지하셔가지고 트렌드상에서의 목표 1차 트레이딩 목표 가격치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한 24,000원권 영역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요, NC소프트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 블레이드 앤 소울의 흥행 실패가 주가의 급락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기업이 넥슨으로서의 M&A 인수 당함으로 인해서 핵심 인력들이 이제 유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다소 급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이 모바일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상당히 좋은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났었지만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투입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하나의 게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만 현재의 2,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들고 본격적인 상행자가 늘어나는 지점인 3, 4분기부터는 좀 더 실적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은요, 현재의 가격은요, 지난
900원에서 38만 9천까지 올라갔던 지점에 정확하게 반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반대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추세선 하락의 어떤 추세선 속에서도 이 추세대에 이제 하단부에 지지되는 도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으로 다시 돌아가느냐는 뒷전의 문제지만 단기적으로 한 25만 원 선을 향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니까요. 좀 큰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0089번님께서 두 가지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매수가 23,300원에 비중이 100%라고 하세요. 오늘 5% 급락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하셨는데요. 정태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 100% 샀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올라가면은 100% 샀으면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견딜 수가 있는데, 빠지게 되면은 몰빵 투자죠. 한마디로 몰빵 투자는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상당히 이걸 심적으로 악화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몰빵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3,300원이면 큰 손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럴 때는요, 100%를 가져가면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량을 손실이 적게 났을 때 한 반절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자는 말씀 드리겠고, 현재 이수학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현재 뭐 합성세제 원료이기 때문에요. 중국 부분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금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진다든가 이러면은 중국 관련주로서 급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근래에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빠졌습니다만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중이 작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는데 너무 비중이 많습니다. 비중을 일단 한 50% 줄여서 50%만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 편안하게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비중을 일단은 줄여달라는 말씀 드리겠고, 나머지는 충분히 가져간다면은 업황이 개선될 때 강한 상승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수화학까지 봐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센 투자 플러스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정택식 전문위원님 또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센 투자 플러스 여러분의 종목 상담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방법,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질 수 있는 센 투자 플러스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